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많이 어려우시죠?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 전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대표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 부동산 투자에 대한 한번 원칙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원칙 있죠? 예, 우리가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그러니까 룰을 제대로 알아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게임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투자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갖고 한번 이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좀 거창하게 지었습니다. 예, 부동산 투자 이렇게만 하면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 예, 좀 거창하게 지었죠. 예, 근데 내용은요, 여러분 하나도 안 거창해요. 되게 쉽습니다. 예, 되게 쉬운 내용이니까 예, 좀 오늘은 이제 주제가 좀 어려운 게 아니라서 제 이제 강의 보시는 분들 강의 보시고 이제 저한테 상담 신청해서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강의가 너무 어렵대요. 강의가. 그래서 몇 번을 또 들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분들도요. 오늘은 그냥 마음 툭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아주 쉬운 내용이니까 그냥 편한 마음으로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원칙 간단해요, 여러분. 공급이 없어야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공급이 적은 지역에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서울의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던가 이제 지방의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비교를 많이 해드렸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왜 장기적으로 우상향이 되냐? 결론적으로는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서울은 공급이 없다라는 거죠. 공급이 적다라는 거죠. 예, 왜 적어요, 여러분? 예, 제 강의 이제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예. 자, 서울 땅 없어요. 재건축, 재개발해서 아파트 공급해야 되는데, 자, 재개발 규제가 지금 강화가 되고 있죠. 뭐, 임대아파트 비율도 늘어나면서, 그죠? 임대아파트 비율이 늘어나니까 어때요? 사업성이 저하되니까 당연히 재개발로 인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 재개발에 대한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 지금 제가 전환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전에는 무조건적으로 개발에 대한 가치가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다 허물고 새집 지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지금은 무조건적인 정비보다는 이 보존하는 방향으로 지금 재생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니까 당연히 재개발로 인한 신규 아파트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재건축 어때요? 재건축 계속 지금 규제하고 있으니까 재건축 진행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이 줄어드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서울에 지금 이제 이 주택 가격은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논리죠. 서울은 왜 올라요? 공급이 적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자, 공급은 적은데, 자, 수요가 많죠. 예, 두 번째 원칙이에요. 예, 수요가 많은 지역에 투자하라. 오늘 정말 쉽죠? 예, 수요가 많은 지역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번에 저번에 한번 제가 신문 기사를 한번 봤는데, 여러분들 지금 출생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예, 출생률은 낮아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문 기사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지방의 이제 대학교들이 뭐 3년 안에 뭐 몇 퍼센트가 앞으로 이제 뭐 3년 내에 이제 몇 퍼센트가 더 줄어들 거다. 예. 자,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으니까는 지금 대학교로 가는, 그러니까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학령 인구가 지금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들부터 대학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떴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부동산 쪽에 있다 보니까, 야, 그러면 더 지방에 있는 이 대학교들이 더 어렵다라는 거는 반대로 서울로 더 모여들겠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은 수요가 많은 겁니다. 그럼 하나하나가 모여서 서울은 수요들이 집중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대기업들이 다 서울에 있고 일자리가 있고, 그러니까 서울은 계속 수요가 많은 지역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칙, 수요가 많은 지역에 투자하라. 자, 그런데 이런 거죠. 그럼 당최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은 지역은 어디야?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되게 쉬워요. 오늘 정말 쉽습니다. 예. 자, 이 공급자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보통,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보통 내가 어떤 아파트를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주택을 매입을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세요. 자, 우리가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반대로 내가 수요자 입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공급자라면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공급자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지역이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은 지역인가? 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 공급자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거죠. 공급자 측면에서는 이제 내가 부동산을 공급을 하려면 부동산을 공급할 땅이 있어야겠죠. 자, 땅에다가 여기다가 건축비를 투자를 합니다. 이 건축비는 꼭 사업비죠. 여기에는 뭐 금융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겠죠. 자, 이런 이제 건축비가 들어가면 이게 원가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업자 측면에서는 이 공급자 측면에서는 내가 만약에 이 원가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 원가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는 거는 사업에 대한 리스크 자체도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특히 요즘같이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 그런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업주 입장에서, 공급주 입장에서는 공급을 하기 위한 여건이 낮은 거죠. 그럼 이런 데는 당연히 공급 여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 원가에 대한 부담이 반대로 적은 지역들이 있죠. 원가에 대한 부담이 적은 지역들은 당연히 사업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공급자들이 진입하기 위한 진입 장벽 자체가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거잖아요. 그럼 이런 데는 필연적으로 공급이 많아지는 거죠. 공급이. 자, 그럼 여러분들 간단하게 답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이 원가에 대한 부담이 높은 지역들이 어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적은 지역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원가에 대한 부담이 높은 지역이 어디냐? 를 한번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게 원가에 대한 변수는 우리가 토지, 매입비가 있고요.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가 또 이제 건축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건축비라는 놈은 원가에 대한 변수는 못 돼요. 얘는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강남에서 아파트를 짓나? 강북에서 아파트를 짓나? 저기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짓나? 건축비는 똑같아요. 단 동일한 품질로 지었을 때는. 그죠? 그럼 이 건축비라는 놈은 언제나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변수가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변수가 뭡니까? 바로 토지 가격이에요. 토지 가격.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들은 원가에 대한 부담 자체가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원가에 대한 부담이 높으면 당연히 공급이 적은 거 아닙니까? 자, 반대로요. 근데 왜 토지 가격이 높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매입하기를 원하니까 토지 가격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량은 제한적인데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떤 지역에 투자하셔야 돼요? 자, 건축비는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얘는 변수가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자, 원가 부담이 높은 지역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지역이? 바로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입니다, 여러분.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들이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은 지역이에요. 아주 간단한 논리죠.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요, 자,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도 항상 우리가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조정을 받고 가는 거죠. 근데 이런 지역들은 어찌됐든 구조적으로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런 우상향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나중에 가면. 예,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투자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지역이 또 어디야? 보면,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토부에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개별 공시지가, 전국에 이제 개별 공시지가가 나왔었거든요. 이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걸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지금 시도별 이제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인데요. 전국 평균이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좀 현실화가 되면서 많이 높아졌습니다. 8%인데요. 여기서 가장 높은 데가 이제 서울권 같은 경우가 12% 정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강주도 시장이 좋죠. 강주 같은 데 한 11%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도 한 17.7%. 이 정도로 지금 공시지가가 지금 이제 이제 작년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어요. 어찌됐든 이제 최근에 이제 보유세에 대한 것 때문에 많이 현실화 시켰잖아요. 예, 근데 이 한번 우리가 서울을 놓고 보자라는 거죠. 서울을 놓고 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전국에서도 서울권이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땅값이 그러면 가장 높은 지역이고 땅값이 이 공시지가가 올랐다는 그만큼 수요가 많은 지역이고 그 다음에 수요가 많다라는 건 당연히 우리가 안 봐도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이고 토지 가격이 높다라는 거는 공급이 적은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면 갈수록요. 자, 이런 얘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3기 신도시 발표됐습니다. 자, 근데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면서 지방의 주택 가격이,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률이 더 높아졌어요. 왜?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니까 수도권 지역에, 그러니까 서울이 하는 지역이 점점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수도권 지역이 확장이 되니까 지방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대신에 서울은 더 확장이 되는 거죠. 상비신도시가 발표가 되면서. 그죠?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서울 내에서 한번 우리가 공시지가 상승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 이것도 한번 이제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전국의 공시가격 총합이요.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5,519조예요. 이 중에서도 서울 같은 경우가 1,707조입니다. 그러면은 이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 비중이 약 한 30, 전국의 지가 총액 중에 서울의 비중이 30.9%였거든요. 자, 그런데 2018년도에는 서울의 이제 비중 자체가 29.9%였습니다. 지금 1%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 서울에 지금 이 비중 자체가 전국 지가의 총액 중에 서울의 비중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토지에 대한 가격 상승률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토지에 대한 가격 상승률이 높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요가 많다.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살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서울 것만 놓고, 서울의 탑5. 그러니까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거든요. 25개 자치구 중에 이 탑5를 한번, 탑5,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가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오른 탑5를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5위가 이제 성동구입니다. 그 다음에 4위가 서초구고요. 그 다음에 3위가 영등포구, 그 다음에 강남구. 근데 의외로 중구라는 지역이 가장 높네요. 서울에서. 예, 중구가 가장 높죠. 자, 이게 지금 이 개별 공시지가가 이제 탑5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성동구라던가 이제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동구라던가 이 영등포구에는 중공업 지역이 많거든요. 자, 이 중공업 지역이 많은데,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영등포라든가 성동구 일대 가보시면, 뭐 어떤 거를 많이 짓냐면, 이런 지식산업센터 같은 거를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중공업 지역이 많잖아요. 중공업 지역이 많은데, 이 중공업 지역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고도 성장을 하면서 예전에는 서울에 이런 제조업 기반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제조업 기반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제조업 기반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 중공업 지역을 어떻게 보면은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공업 지역에 대한 재생 방안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이런 지식산업센터를 지으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어지는 또 이제 규제가 좀 완화가 되는 정책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등포라든가 금천 일대라든가 아니면 중공업 지역에 이런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식산업센터를 지으려면 어때요? 민간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땅을 매입을 했겠죠? 예, 그러니까 땅 거래가 활발했다라는 거죠. 땅 거래가 활발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많아지니까 땅 가격이 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토지 가격으로 지금 반영이 된 겁니다. 또 이게 개별 공시지가에 지금 반영이 된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초구라던가 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뭐 이런 데도 뭐 강남구 같은 경우 호재가 많죠. 지금 뭐 삼성동에 있는 한전부지 개발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영동대로 일대 뭐 개발 계획들이라던가, 그 다음에 서초구 강남구 일대 뭐 재건축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렇죠? 아니면 뭐 단독주택 재건축, 뭐 서초구는 뭐 방배동 지역에 뭐 단독주택 재건축,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땅들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땅 가격이 오르니까 이게 바로 공시가격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중구 같은 경우가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 20%예요. 20%. 가장 높죠. 탑 원입니다. 자, 이 중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구는요. 대부분이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께 잘 아시는 명동이라던가 남대문이라던가 동대문이 다 행정구가 중구예요. 중구. 그러니까는 이 대부분이 상업지역이라는 거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지 자체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중구는. 그래서 우리가 서울의 도심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강남 쪽이 아니라 중구하고 종로 쪽을 서울의 도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상업지역비율이 높다 보니까 공시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나온 거고, 입지적인 여건 자체가 중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죠. 그렇죠? 예. 중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다라는 거는 토지 거래도 활발했었고, 그죠? 토지 거래도 활발했었고, 이런 지역은 수요가 많은 거고, 그죠? 그럼 이런 지역이 어때요?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이 높은 거 공급이 적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지금 보시면은 영등포구 일대도 최근에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뭐 주거 지역도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최근에 상승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공시가격을 알아본 것처럼 자, 우리가 공시가격은 즉 어떻게 보면은 토지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거를 반영을 해준 거거든요. 그럼 이런 지역들,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들은요.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들은 개별 공시지가도 당연히 많이 올랐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수요는 많고요. 공급이 적은 지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아까 서울시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래서 서울에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그 마무리를 한번 해드리면 어디에 투자해야 되나? 예, 간단합니다.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은 지역 어디예요? 토지가격 높은 지역에. 예, 토지가격 높은 지역에 투자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강의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뭐 평택 같은 데 최근에 이제 뭐 이런 데 많이 투자를 하셨거든요. 특히 뭐 그 오피스텔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평택이 미국인들이 내려가니까 렌트형 이제 빌라라든가 이런 수익형 부동산 많이 매입을 하셨는데, 자, 그런데 이런 데는요, 정말 나오실 때, 엑시트 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지역들은 땅값 자체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만큼 그 이상으로 공급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몇 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오피스텔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 지금 분양가 대비해서 가격이 떨어진 게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이 아니라 다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토지 가격이 낮은 대신에 당연히 토지 가격이 낮으면 공급 여력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서울에 전국 공시가격 대비 비중은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예, 서울로 계속적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서울의 전국 공시가격 자체는 비중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한다는 거는 토지 가격은 타 어떤 지역보다도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공급 여력이 떨어지는 거죠. 공급 여력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거기에다가 서울에요. 가용 토지가 없죠. 예, 서울에 새롭게 뭐 주택을 공급할 만한 토지, 부동산을 공급할 만한 토지가 택지라는 게 없잖아요. 가용 토지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부동산 투자 원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 부동산 투자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거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이제 특히 이제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만약에 내가 어떤 A하고 B 지역을 내가 보고 있다. A하고 B 지역을 놓고 보는데 우리가 내가 비교를 해서 더 나은 지역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써먹을 수 있는 전략이 이거예요. 어떤 지역의 토지 가격이 더 높냐?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은 당연히 공급 여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부동산 투자 원칙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다들 들으셨죠? 예, 오늘 아주 쉬운 내용이니까. 예,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자, 오늘 또 내용이 좋으셨으면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그 다음에 알림 버튼 하나씩 꼭 눌러주시면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